여러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7가지 보험 중 단 하나라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보험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험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보험금과 보장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보험을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만약 어떤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사가 판매를 중지한 상품이 있다면 반대로 소비자들에게는 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보험료가 부담되어 기존 보험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만 몰랐던 지금은 판매 중지된 옛날 보험들을 함께 없애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티눈 제거 한 번에 100만 원을 주는 특약이 있는데 리모델링 한 번 잘못해서 10만 원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지 않을까요? 잘 유지를 해오던 보험을 해지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납입 부담, 즉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텐데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해지를 했는데 줄인 보험료보다 받지 못하게 될 보장이 더 크다면 분명 이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여러분께 손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문제는 해지를 해도 손해가 적은 보험이 있고 반대로 해지를 하면 엄청 큰 손해를 보는 보험도 있는데 이걸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이런 보험은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몰라서 레전드 보험을 해지하시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레전드 보험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 팀장이 준비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해지하면 손해인 첫 번째 보험은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상해 실손 의료비의 한 종류인데요. 표준화 이전, 그러니까 2009년 8월 이전에는 실손보험 약관이 표준화되기 전이라 보험사마다 특약명과 보장 내용이 다 달랐는데 이때 한시적으로 판매되었던 특약이 바로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는 입원 시에 어떤 곳은 3천만 원, 어떤 곳은 5천만 원, 어떤 곳은 1억 등 보장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실손보험 표준화가 실행되기 이전이라 가입하는 보험사의 상품마다 모두 다 달랐는데요. 그리고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입원과 통원이 나누어진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 그리고 큰 혜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상해 의료비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입할 때 어떤 걸 선택할지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상해 의료비는 입원을 했을 때 한도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장 그리고 통원 한도는 10만 원 혹은 30만 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 5천 원을 공제했고 표에서 보시는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을 하던 통원을 하던 상관없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10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도가 표에서 보시는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에 비해서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입원을 하던 통원을 하던 관계가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입원을 했을 때는 한도가 1억인 실손이 당연히 한도가 1000만 원인 실손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어차피 둘 다 보장 한도가 100%니까 입원을 했을 때는 한도 1억인 실손이랑 1000만 원인 실손이랑 당연히 비교할 필요 없이 한도가 1억 원인 실손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희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원으로 MRI를 찍었는데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통원 한도가 10만 원인 분들은 나머지 90만 원을 다 내 사비로 내셔야 하는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 통원 상관없이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통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오던 1,000만 원이 나오던 100%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지금 4세대 실비는 통원 시 20만 원만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 상해 의료비 통원 1,000만 원은 굉장히 장점이자 앞으로는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 대한 치료비도 100% 전액 보장받습니다. 통원을 하셔도 50%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원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혹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습니다. 산재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는 비용은 전혀 없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차피 3년 이내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치료받으신 내용이 보장 가능합니다. 현재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한데 한의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로 실비보험 처리를 하면 지급액이 적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 통원 구분 없이 100% 보장이고 거기에 약제비까지 100% 보장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지어 먹어도 100% 보장이 가능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치료,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경우에도 상해 입통원 의료비에서 치아 보철 치료를 보장하지 않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사고로 다치면 치아 보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원인이 상해인 경우 인네이, 온네이, 크라운, 임플란트 재료비까지 100%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신체 보장 장비 구입 비용도 보장하는데 목발이나 허리 보호대 등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위한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도 보장합니다. 해지하면 손해인 두 번째 보험은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1에서 3종 수술비입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의 수술 특약은 수술 종류에 따라서 1에서 5종, 1에서 7종, 1에서 8종으로 모두 변경이 되었는데요. 종수술비는 받는 수술이 몇 종이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특약입니다. 이 수술비 특약은 2007년까지도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임플란트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임플란트 자체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치조골 이식, 즉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 손상 정도가 심해서 뼈가 부족한 경우에 받게 되는 시술을 말하는데요. 바로 1에서 3종 수술비에서 치조골 이식 수술이 2종에 해당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종수술비 약관을 보시면 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08년 이전에 가입되었던 1에서 3종 수술비에서는 보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나온 수술비 보험들에서는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종은 5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200만원 정도로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판매 중인 1에서 5종 수술비를 보면 보통 1종은 20에서 30만원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되는 1에서 5종 수술비보다 1종에 해당될 때 좀 더 높은 보장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엔 1에서 3종 수술비에서는 2종에 해당되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2종 수술비에서 1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에서 3종 수술비는 큰 수술비일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것 때문에 이걸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1에서 5종 수술비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과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입한 암보험입니다. 최근 암보험은 보장 범위가 점차 세분화되면서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암 관련 세부 특약들을 동시에 가입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암보험, 특히 2008년 이전의 암보험은 한 담보 내에서 보장하는 신체 부위별 범위가 넓고 비갱신형 상품이 많고 현재보다 적용 비율이 높아서 납입보험료 대비 보장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무조건 유지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08년 이전에 20년 납입 조건으로 가입을 했다면 납입 기간이 앞으로 몇 년 안 남은 거니까 이런 보험은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납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2021년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1위가 갑상선 암으로 가장 발병률이 높은데요. 발병률이 높은 만큼 진단비를 크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2008년 이전의 암보험은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이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따로 분리가 되기 이전이고요. 일반암 진단비에서 100%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전에 가입을 하신 암보험은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절대로 해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여성에게는 19.8%, 남성에게는 6.1%로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암이라 그만큼 여성분들은 갑상선암 진단비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런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속해져 있는 암보험도 있지만 유사암으로 따로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입 한도가 높으면 그것도 고객님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되었던 어린이 보험입니다. 이 시기에 갑상선 암 진단비를 일반암과 1대1 비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유사암 진단비 경쟁이 있던 시기여서 한시적으로 짧게 일반암 진단비 100만 원,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실제로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사암 가입 금액이 일반암과 연계가 되어서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갑상선암 진단비를 2천만 원 가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진단비를 1억까지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2020년대에 판매되었던 암보험이 얼마나 좋은 건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번째는 고금리 저축성 보험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저축보험, 연금보험을 최저보증 이율 6%, 7% 이상으로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7.5% 이런 식으로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다른 보험으로 변경을 하거나 해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보험은 해지를 하지 마시고 추가 납입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비갱신형으로 있거나 자기부담금이 낮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특약을 줄여서 일배책 보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특약은 일상배상 중에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 재산에 피해를 줘서 보상을 해줘야 할 때 여러분 대신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그런데 일배책을 사용할 일이 많이 발생할지 의문이 드시죠?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면서 실수로 길가에 주차된 차의 문을 파손한다든지 산책 중일 때 나의 강아지가 옆 사람을 물어서 피해를 준다든지 길을 걷다가 실수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한다든지 거주 중인 나의 집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준다든지 이렇게 얘기만 들어봐도 사용 가능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실수로 인한 배상이지 고의로 인한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은 당연히 안 됩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갱신형으로 판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배책을 비갱신형으로 가지고 있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는 자기부담금이 2만 원으로 판매된 시절이 있었는데요.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는 2만 원,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는 20만 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20만 원에 누수사고는 50만 원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인 일배책이 있거나 아니면 비갱신형으로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꼭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입니다. 흔히 1세대의 실비라고 하죠.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게 바로 실비보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해서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보험인데 보험 유형이나 치료 항목 등에 따라서 갱신주기, 자기부담금, 면책사항 등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병원과 상관없이 5천 원만 공제하고 보장받을 수가 있고 입원 또는 수술은 아예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절대 해지를 하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보험 규정 등이 바뀌면서 갱신 주기는 줄고 자기 부담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2009년 10월 이전 실비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가입해둔 실비가 있다면 매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크게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실비 혜택을 톡톡히 봐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그리 부담으로 안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병원을 간 적도 없는데 과거 실비는 갱신할 때마다 아무래도 갱신폭이 크니까 유지가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실비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마다 병원 이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보장이 좋아도 유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꼭 유지 가능한 보험료 예산을 따지셔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보장만 보면 지금의 운전자 보험보다 안 좋긴 합니다. 그런데도 해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액형 보장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 등으로 부상을 입혔을 때 공소제기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벌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데요.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소제기가 될 형량이나 벌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인데 이때 합의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이전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지원금, 현재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부르는 합의금을 정액으로 보장해 주게 됩니다. 그 이후 운전자 보험은 정액이 아닌 모두 실손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 보험은 부상 주수가 6주에서 10주 미만이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 20주 이상 시 최대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피해자 사망 시에도 3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손용은 실제 손해의 금액 대비 보장이라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6주 부상으로 입원했고 합의금 2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2009년 10월 이전은 300만 원을 받는 거고 이후에는 2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운전자 보험을 이전 이후 둘 다 가지고 있다면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런 혜택을 모르고 이전 보험을 해지했다면 나중에서야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0만 원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시기 전 이 부분을 꼭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운전자 보험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을 운전자 보험 2개에서 전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7가지 보험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팀장이 준비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잘 참고하셔서 이제는 가입할 수 없는 여러분의 레전드 보험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팀장은 매월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서 고객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팀장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분들에게도 영상 링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